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어린이 병원에서는 5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재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장 빨리 깨우는 방법을 실험했는데요. 놀랍게도 화재 경보기의 큰 알람 소리보다 이 소리가 아이들을 깨우는데 3배나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아이들을 빠르게 깨울 때 효과적이었던 이 강력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우재야. 우재야 놀자 이거. 아, 자기 이름을 부른다? 이거 놀자. 정답. 그냥 정답 일어나. 이렇게 엄마가. 그게 강력한 소리야? 엄마들 이렇게 깨워? 발로 차지 않나? 일어나! 아이 깐난애기 때. 이런 거 엄마의 나긋나긋한 부르는 소리.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잘 맞춰? 왜 이렇게 잘 맞춰? 일어나라는 엄마의 목소리 정답입니다. 엄마의 목소리야. 나는 일어나라는 엄마 목소리 들으면 더 졸립던데. 친구가 놀자는 소리 밖에서 친경아 놀자 이러면 눈이 번쩍 쓰죠. 그치 그치. 어린아이들은 성인보다 깊고 오래 잠들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 같은 고주파 알람 소리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화재 경보기로는 50% 정도의 아이들만 깨어났고 평균 2분 30초나 걸린 반면 일어나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한 경보기를 들려주자 아이들의 90%가 단 2초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엄청 차이 나네. 엄마?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지. 제일 잘 깨는 소리가 사실 그거였는데. 그래, 학교 가지 마라. 자고 학교 가지 마.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서 혼자 가. 근데 엄마 목소리가 아이한테 주는 어떤 그런 연구 중에 재밌는 연구가 네. 언제부터 그럼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임신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임신했을 때 듣느냐 없느냐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뇌 발달 중에 가장 먼저 어른들 수준의 능력을 획득하는 부위가 청각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을 처리하는 템포럴 롭 쪽의 부위가 가장 빨리 성장해요.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 한 목적적 이유가 뭐냐? 바로 엄마하고 애착을 만들기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엄마 목소리. 아, 그렇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판별하고 구별해서 그걸 따라가는. 그게 이제 결국 애착이니까. 오, 소통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자녀분도 있으. 네, 지금 시죠? 뭐 지금 대학생, 네, 대학생이요? 대학생, 대학원생. 이거 소아정신과 의사분도 자기 자식 다루기 힘든지. 아, 당연히 지금은 다 뭐 컸- 지금은 큰 이제 거죠. 뭐 다룰 만한 상황이 아니고 각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때라 역시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의사인데. 그렇지. 그래도 이제 다루는 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렵습니까? 예. 근데 이제 청소년기 때 가장 특징이 사춘기는 진짜 예, 세구나. 권위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이제 특기인데 조롱하고 무시하고 네, 그런 분들 상처 많이 경험한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상처받고 되게 이런 거죠. 이것도 몰라? 뭐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마음속에 이제 상처도 되고. 아빠 정신과 의사지만 나 컨트롤 못하죠? 제가 강연 같은 걸 가끔 가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진짜 열심히 들어요. 네. 고등학교 진짜 관심 있는 애들이 모여서 듣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중학교 강의. 중학교 이제 어떻습니까? 네, 모아는 놨는데 관심은 없고 네. 뭐가 재밌는 거 없을까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이름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야, 이런 골 때리지 않냐? 막 이러면서. 저건 분명히 내 얘기가 아닐 거야 생각하는데 내 얘기인 거예요. 중학생스럽다. 아, 중학생은 진짜 중학생은 세다. 중학생은 세. 거기 이제 학생 담당 선생님이 뒤에서 기다리셔 나오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애들이 웅성웅성대고 들을 생각 안 하니까. 야, 이 자식들도 똑바로 안 앉아? 선생님 여기 얼마나 어렵게 모신 분인지 알아? 서울대학교에서 간신히 모신 분이야? 했더니 김북면이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떴다. 오, 김봉면 서울대. 뭐 이런 거 아니야, 막말로. 굉장히 비슷한 거. 제가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끝난 다음에 지금 와이셔츠 다 젖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가 제일 그냥 어긋나 그냥 다 그리고 싫지.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겁도 때. 없고 다 싫고. 왜 사춘기 때 그 아이들은 그러는 걸까요? 세 가지의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 전두엽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두엽에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두엽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매시브하게 가지가 쫙 잘려나가듯이 시냅스가 잘려나가고 거기서 살아남는 그 시냅스끼리 네트워크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 정보 처리 속도가 막 10배, 20배 증가돼요, 나중에. 레벨업을 막 한 번 하는 거구나. 그때 근데 어느 시기부터 가해치가 일어나냐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여자아이들은 네. 남자아이들은 중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 시기 동안에 불안정해지는 전두엽 때문에 욱 하는 마음도 생기고 네,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헬멧 쓰라 얘기 아무리 해줘도 애들이 안 쓰고 그냥 오토바이 타거든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도대체 왜 너희들 헬멧 안 쓰게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나는 괜찮아요. 자기만 예외라는 생각 많이 해요. 아유, 쟤는 뭐 잘못해서 죽지만 저는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렇게 그거구나. 얘기를 해요. 주인공병. 사고 안 나요. 주인공병. 주인공죠. 네.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오해들을 전두엽에 가해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 절대 안 죽잖아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남자들 남성 호르몬 올라가죠. 여성분들도 프로제스테론 올라가잖아요. 확 올라가는 시기 때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뇌가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막 번쩍번쩍해질 정도로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은 뭐냐? 공격성, 분노, 불안과 강박이에요. 두 개가 얼터너티브하게 섞여 나오는 게 이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그 부위가 자극받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얘기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시스템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청소년기가 되면. 좋은 면에서는 사실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뭔가 싹 필이 꽂히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맞아.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많아요. 와, 난 이거 정말 재밌어. 나 정말 이거 해보고 싶어. 프로이드 보셔서 그때 그렇죠. 프로이드 하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가 아까 얘기한 중독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데도 거기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애들이.